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윤석열이 청와대 집무실 이전 기자회견을 이제 정리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후속으로 기자회견 후에도 여전히 드는 의문. 윤석열은 도대체 왜 청와대를 절대로 안 들어가겠다, 저러고 버티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몇 번이나 강조를 하죠.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 전 이 워딩이 참 웃기더라고요. 아니, 국민들 중에 누가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했나? 안 돌려줘도 되니까 급한 일이나 좀 잘 처리하지.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들썩이고 있잖아요. 청와대 이사 가냐 마냐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이 상황이 참, 이게 뭔가 싶죠. 자꾸 뭐 국민 하는데, 글쎄요, 윤석열은 본인 지지율이 2위 후보와 0.7%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죠. 그러니까 절반은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도 그냥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윤석열은 청와대 이전을 왜 이렇게 강경하게 밀어붙이냐? 그 이유가 뭘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제 뇌피셜과 떠돌아다니는 글들을 보고 그냥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재미로. 너무 깊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이 청와대 절대 안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이유. 첫 번째, 김건희 녹취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윤석열이 만약에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일단 청와대로 들어간 다음에 차차 집무실 이전을 추진했다면 그 나름의 명분과 설득력을 갖췄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청와대에 1년 있어 보니까 여기는 국민들과 소통하기도 어렵고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 이러저러해서 이전을 하겠다. 만약에 이랬다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취임하기도 전에 청와대는 절대 못 들어가겠다, 이러고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뭔가 이유가 있나? 이렇게 궁금해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유를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떠올라요? 김건희의 녹취록이 떠오르죠. 기자와 통화해서 청와대 영빈관을 옮기겠다라고 했던 바로 그 녹취록. 그러니까 물론 음모론이고 물론 썰이겠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근데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윤석열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뭐 살맞아 죽는다 그랬나? 뭐 끝이 안 좋다 그랬나? 왜 우리도 전 보고 뭐 사주팔자 봤는데 뭐 올해에는 뭐 물에 가까이 가지 말라 이런 거는 괜히 물에 들어가기 싫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법사인지 도사인지 누군지 모를 사람이 예를 들어 너 거기 들어가면 끝이 안 좋다, 너 깜빵 간다 이런 식으로 점괘가 나왔다,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제가 커뮤니티에서 떠돌아다니는 짤을 본 건데 바로 군납 비리입니다. 한 네티즌이 이런 글을 썼어요.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 바로 돈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게, 청와대, 국방부, 합참, 그 예하 부대들이 연쇄적으로 이전할 경우에 그에 대한 막대한 공사 비용이 들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 거라고 해요. 뭐 윤석열은 500억 미만이라고 하지만 군 전문가들은 수천억에서 조 단위까지 예상을 합니다. 군대의 특성상 공개 입찰로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공사들은 다 비밀리에 입찰이 진행되고 그 입찰 단가라든지 물품 구입 업체들 목록들 이런 거 다 비공개로 진행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 그쵸.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군납 비리죠. 예전에 뭐 기억나시나요?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뭐 USB 하나에 100만 원 뭐 이런 거 있죠. 침낭 무슨 뭐 그 방탄 그 하이바라든지 이런 거 다 군납 비리로 얽혔었잖아요. 그때 희대의 명언도 나왔죠. 뭐 군납 비리는 생계형 비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뭐 명언까지 나왔었는데, 이것도 물론 어디까지나 썰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과정에서 분명히 뒷돈 챙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로비를 하든 뭐 예산을 떼어먹든 말이죠.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군납비리 돈을 떼어먹기 위해서 청와대 이전을 한다? 이건 조금 오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이 과정에서 비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비리 때문에 청와대 이전을 계획한다는 좀 오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윤석열이 당선된 뒤에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윤석열이 내건 공약에 대한 검증들, 본부장 리스크, 대장동 이야기 등 세간의 주목을 받을 만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청와대 이전 이야기 때문에 모든 이슈가 다 사라졌습니다. 쏙 들어갔어요. 이거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수법이거든요.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죠.
원래 옮길 생각이었는데 일부러 더 시끌벅적하게 일을 키우고 이슈몰이 해가면서 옮기는 거예요. 온통 언론들이 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떠드는 사이에 다른 뭐 본부장 리스크, 대장동 다 쏙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여가부 공약,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 1,000만 원 이런 이슈들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현안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리도 다 사라졌습니다. 윤석열은 어떻게 보면 이 이슈를 몰고 가면서 자신에 대한 다른 비판은 다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물론 추측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건 순수한 의도로 차별성을 들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윤석열은 아시다시피 정치에 입문한 지 1년도 안 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정부들과 자신이 어떤 차별성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나는 좀 다르다. 나는 이렇게 신선하다. 좀 튀어 보이고 싶고 정치 경력이 없는 자신이 뭔가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자신의 추진력 또는 결단력을 과시해 보려는 순수한 의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뭐 과시하려고 청와대 이전을 추진하는 바보는 없겠죠. 하지만 이런 이유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마지막 5번째, 이것도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뭐냐면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힌트가 나왔던 거고 지난번 이 TV 대선 토론회에서도 언급이 됐었던 내용이거든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경인일보의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청와대의 기능을 축소한다라고 했는데 청사에 들어가는 집무실 말고 청와대의 나머지 기능들은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윤석열이 뭐라고 하냐면 일단 청와대 직원은 축소할 거고 대신 국방부 청사 곳곳에 민간합동위원회 사무국의 회의실을 많이 만들어서 청와대 임무는 줄이면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외부 전문가들 중에 민간인 전문가들 중에 경륜 있고 실력 있는 분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 다 공무원으로 채용하려면 인사청문회다 뭐다 거쳐야 되니까 제한이 따르지 않냐. 그런 분들을 자유롭게 정부 요인들과 함께 회의도 하고 의사결정하는데 도움받고자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민간합동위원회 사무국 회의실을 여러 군데 많이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권과 다르게 자기는 그런 점을 중시한다. 민간합동위원회 많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민간합동위원회 이 얘기 예전 대선 토론회에서 TV에서도 했던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민주적인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죠? 근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이거 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의 핵심이 뭐였어요? 최순실이라는 민간인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거였죠. 청와대는 구조적으로 민간인이 드나들기 어려운 곳입니다. 경비가 삼엄해요. 눈에 띄는 거죠. 당시 최측근들이 박근혜와 최순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심부름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은 계속해서 청와대 이전과 민간합동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해요. 뭐가 떠오르세요? 계속 말이 나왔던 각종 도사님들, 캠프에서도 무슨 고문이니 뭐니 하면서 캠프 일에 관여했던 그 무속인들, 민간 전문가가 되어서 청사에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는 그 구실을 만들어주는 거죠.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왜 드나들었냐라고 물어도 그 사람 민간합동위원회 출신이다. 민간인 전문가 신분으로 드나들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밑작업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 같지만 뭐 박근혜 국정농단은 말이 되는 일이었나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국민들의 이 시민들의 관심과 감찰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윤석열은 오늘 기자회견을 보니까 이미 답정너예요.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되든 국민들이 한 80, 90%가 반대해도 청와대 이전을 추진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과연 400억 원대의 예산으로 이전을 마무리하는지, 그리고 이전 후에는 또 어떻게 국정이 운영되는지, 정말 외교, 안보, 국방에 공백이 생기지는 않는지, 또 자신이 주장한 대로 소통과 협치를 이루어내며 좋은 모습을 보여줄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유심히 지켜봐야겠죠. 기자회견을 보면서 찜찜한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주의 깊게 보면서 저 에이스도 계속 지켜보면서 또 소식이 생기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왜 윤석열이 저렇게 반대를 하는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